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평일의 절반, 수요일에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최저기온 7도에서 최고기온 16도로 상당히 따뜻한 날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따스함이 암호화폐 시장도 감싸주었으면 좋겠는데요. 최근 암호화폐 시장이 보합 흐름을 보이며 비트코인을 기준으로 47,000달러를 돌파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또한 많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길 바라면서 내용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 큰 움직임은 없는 상태입니다. 47,000달러를 계속해서 돌파하려고 노력하지만 이게 쉽지만은 않아 보이죠. 그럼에도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 자체는 안정된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의 가격 사이클 하면 생각나는 것이 바로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비트코인의 반감기는 말 그대로 4년을 주기로 비트코인의 채굴 보상이 반으로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 이 통상의 가격 상승 사이클이 반감기를 시작으로 1년에서 1년 반 사이에 일어나게 되죠. 지난 2012년 그리고 2016년, 2020년 등 이 사이클 주기가 맞아떨어지며 이때만 노리면 된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게 되는데요. 지난 2020년 5월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진행이 된 이후 곧 있으면 2년이 다 되어갑니다. 이 조정이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는데 이게 무슨 내용일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비트코인 다음 주 반감기 2년 경과한다. 조정 가능성이 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게이프가 암호화폐 마켓 데이터 분석 업체 센티멘트를 인용하면서 4월 11일은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 2년이 경과하는 중간 지점이다. 역사적으로 반감기로부터 2년이 지나는 중간 지점에서는 조정이 발생을 했다 분석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 미디어의 경우는 역사적으로 반감기로부터 비트코인의 가격은 반감기 후에 515일에서 545일 이내에 신고점을 경신한 뒤 조정을 겪었다. 흥미롭게도 지난 2020년 5월 반감기 이후 비트코인의 가격이 68,789달러 고점을 기록하기까지 518일이 걸렸다. 이 프랙탈 관점에서 조정이 발생할 수 있다. 다만 비트코인의 가격이 5만 달러 저항선을 상승 돌파하며 안정을 찾는다면 이러한 시나리오는 무효화될 수가 있다. 또한 지금의 비트코인 유통량은 총 공급량의 90%를 넘었고 이를 활성 주소 수도 크게 늘어 반드시 반감기 시나리오대로 가격이 흘러가리라는 법은 없다 설명을 하였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이제 다음 주 가격이 조정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인데 현재 이 반감기 사이클에 대하여서 많은 이야기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유명 애널리스트이죠. 이 윌리 우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4년 사이클이 벗어났다. 이제는 끝났다라는 주장을 지난 3월 펼쳤었는데요. 보통은 1년 강세장, 1년은 약세장, 2년은 회복장으로 진행이 되게 되지만 현재는 과거와는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저 또한 이 의견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성장해 나아가며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이번 2022년 다시 한번 크나큰 상승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단기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지만 이와는 정반대로 장기 매집의 현재 적기라는 시그널이 나왔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처음 보는 온체인 데이터인데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비트코인 리저브 리스크 지표 0.0024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장기 매집의 적기 신호이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가 암호화폐 온체인 데이터 분석 업체 글래스노드를 인용하면서
비트코인 리저브 리스크 지표가 0.0024를 기록 장기 매집 적기를 나타내는 녹색 영역에 진입했다고 보도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 리저브 리스크라는 것은 장기 보유자의 확신을 기반으로 비트코인 할당의 리스크와 보상 비율을 가시화한 수치라고 하는데요. 해당 지표는 차익 실현의 유혹에 저항하는 장기 보유자와 시장 가격이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비교해 수치가 낮을수록 투자자의 매집과 장기 보유 성향이 도드라짐을 의미한다고 하네요. 뭐 이렇게만 듣게 되면은 사실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관련 차트를 가져왔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진을 보시게 되면 한번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대를 해서 보게 되면은 이제 두 개의 그래프가 보이게 됩니다. 이제 검은색 위의 그래프는 비트코인의 가격을 나타내며 주황색 밑의 그래프는 리저브 리스크를 나타내게 되는데요. 하단에 초록색 라인이 보이실 것입니다. 이제 여기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장기 홀더들의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며 점진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 현재 이 국면으로 다시금 들어갔다는 것인데요. 이와 더불어 또 하나의 온체인 데이터가 나와서 가져와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시장의 투기 자본의 비율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이를 통해 랠리가 이루어질 전망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비트코인 위크엔드 비율이 25% 돌파가 목전에 있다. 이는 랠리 전망한다 헤드라인이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암호화폐 온체인 애널리스트 크립토 찬의 경우는 비트코인 위크엔드 비율이 최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시장에 대한 관심도를 보여주는 이 비율은 현재 25%를 밑돌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나 이 비율이 25% 수준을 회복할 때 항상 비트코인 랠리가 펼쳐졌다. 이러한 일이 마지막으로 발생했을 때 비트코인의 가격은 2019년 말에서 2021년 사이에 11.3배나 뛰었다. 2016년 초에서 2018년까지는 59.6배나 급등을 했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이 위크엔드 비율이 현재 25%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어 랠리를 촉발시킬 수 있다는 진단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수많은 온체인 데이터들이 암호화폐 시장의 상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현재 약 2주 동안 47,000달러 돌파를 위한 힘쓰기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과연 비트코인의 가격을 기준으로 5만 달러를 보는 날이 다시 한번 오게 될 것인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지난 2021년도부터 이제 엄청난 규모의 채굴기 대량 매입 소식들이 나왔었습니다. 이전에는 볼 수 없던 규모의 소식이 나옴으로써 장기적인 비트코인의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었는데 이에 오늘 오랜만에 채굴기 매입 소식이 나왔습니다.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 디지털 비트마인 ASIC 채굴기 7,000대 추가 구매 계획이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중국계 암호화폐 채굴 업체 비트 디지털과 비트마인이 이제 최근 차세대 ASIC 채굴기 7,000대를 추가 구매하기 위한 의향서에 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비트메인의 최신형 엔트마이너 ASIC 채굴기의 이번 가격이 7,500달러에서 시작하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구매 계약은 5천만 달러에서 6천만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산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를 환율로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 약 600억 원에서 720억 원에 달하는 규모인 것이죠. 이 추가 배치되는 암호화폐 채굴기에서 발생한 수익은 양사가 일정 비율에 따라 공유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채굴기들의 배치 소식, 대규모 구매 소식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이유는 비트코인의 해시레이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 비트코인의 해시레이트의 증가는 채굴 난이도의 증가를 일으키며 채굴 난이도의 증가는 채굴 비용의 증가를 일으키게 됩니다. 또한 이 채굴 비용의 증가는 곧 비트코인의 가격의 상승 메커니즘으로 통상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해슐레이트의 상승이 곧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을 일으킨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인물이 바로 이제 비트코인의 맥시멀리스트라고 불리우는 맥스 카이저입니다. 해슐레이트의 상승이 곧 전통 통화의 붕괴를 일으킨다라고까지 언급을 하게 되었는데요. 또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이 채굴기를 이러한 규모로 구매를 한다면 다음 달에 한 번에 600억에서 700억 원 어치의 채굴기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달마다 나누어서 이제 주게 되는데 이는 해슐레이트의 점진적인 증가로 인해 더욱 안정적인 상승을 도모할 수 있겠죠.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지난 2020년도부터 이제 암호화폐 시장의 대표적인 홍보 기업이라고 불리우는 기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인데요.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폭락을 하더라도 저가 매수로 보며 지속적으로 추가 매입을 할 뿐만 아니라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CEO 마이클 세일러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을 영원히 매수할 것이라며 얼마나 이 시장에 대해서 진심인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에 오늘 새로운 소식이 나왔는데 이제 얼마 전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경우는 보유한 비트코인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아 비트코인을 더 살 계획을 밝혔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행동으로 옮길 듯 보이는데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1.9억 달러 상당 비트코인 추가 매입하였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대규모의 비트코인을 보유한 미 증시 상장사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경우는 5일 공식 성명을 통해 최근 1억 9천만 달러의 비트코인을 추가 매입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의 개수는 총 4,167개로 추가 매수한 비트코인의 평균 단가는 45,714달러라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총 12만 9,218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시세 기준 이는 약 60억 달러 규모로 보유 비트코인의 평단가는 3만 700달러라고 합니다. 앞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최고 경영자인 마이클 세일러의 경우는 비트코인은 세계 유일의 희소 자원이다 계속 매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고 하는데요.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 누가 뭐라고 해도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매수하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주가 또한 비트코인의 가격과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요.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이 마이클 세일러의 인터뷰 영상들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기억에 남는 이야기 중 하나가 현재는 사명을 메타로 바꾼 페이스북의 경우에는 전 세계 20억 명의 회원들을 가지고 있죠. 이는 거대한 소셜 에너지를 모으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며 현재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비트코인에 대하여서는 엄청난 금융 에너지를 모으고 있다라는 견해를 보인 적이 있었습니다. 이 금융 에너지라고 말한 데에는 비트코인을 통하여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높은 인플레이션으로부터 본인의 자산을 지킬 수가 있으며 어디든 들고 다닐 수 있고 누구에게나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금 에너지를 전송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였는데요. 현재 이러한 비트코인의 특성을 전 세계가 서서히 깨닫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 당장 비트코인의 가격이 높은 상승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시간이 갈수록 이 시장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부각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속도에 가속도가 붙는 중에 있죠. 그리 길게도 아닙니다. 3년 뒤 2025년이죠. 이 시장은 과연 얼마나 변해 있을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3년이라는 시간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 수도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100% 확실한 사실은 결국엔 미래가 현재가 되는 순간은 온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는 우리는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재 내가 투자하고 있는 방법에 대하여 맞는 방법인지 맞지 않는 방법인지 간단하게 체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현재 내 자산이 100배가 되었을 때 지금의 투자 방법으로 유지를 할 수 있는지, 그게 아니라면 자산이 100배까지 성장함에 따라 변화할 커리큘럼들이 짜여져 있는지 체크를 해보시면 되는데요.
단기 투자, 즉 트레이딩으로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지난 2020년 5월까지 이루어진 상승장에 큰 돈을 벌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과연 지속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아야 하겠죠. 아마 이러한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400만 원, 500만 원 투자해서 몇 천만 원 벌었다더라, 몇 억을 벌었다더라 하는 이야기 암호화폐 시장에 있으면 한 번쯤은 듣게 되는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죠. 과연 이 투자 방법을 수천만 원, 수억 원을 400만 원, 500만 원 투자하듯이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제 많은 전설적인 투자자들은 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산을 성장시키는 방법, 자산을 유지하며 꾸준히 지속 가능하게 하는 방법은 내가 투자한 자산에 대한 펀더멘탈을 충분하게 공부하여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는 투자라는 것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는 밥을 먹으며 우리 몸에 에너지를 공급하듯이 내 자산을 투자시킴으로써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해야 합니다. 이 자본주의 시스템이 없어지지 않는 한 내 자산의 구매력을 지키며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이 투자라는 것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게 되는데요.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이 아닌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랫동안 함께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래 보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 현재 금융의 중심이죠. 이 미국에서 참 많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내에서 암호화폐 시장의 움직임들을 보고 있노라면 이 긍정적인 기류가 흐르고 있다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다가오는 4월 7일 미국의 재무장관 제닛 옐런이 연설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중심 내용이 암호화폐라고 하는데요. 관련 소식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재무장관 4월 7일 암호화폐 초점 맞춘 첫 연설을 진행한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코인데스크의 경우에 따르면 이제 미국의 재무장관 제닛 옐런의 경우는 7일 암호화폐에 대한 연설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는 암호화폐에 초점을 맞춘 첫 연설로 미국 재무부 측은 옐런 장관이 암호화폐에 책임 있는 혁신을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네, 혁신을 촉진하고 리스크는 적절하게 완화하는 일관되고 포괄적인 정책 프레임워크를 제시할 것이다 설명을 하였는데요. 참 아침이라서 그런지 말이 이상하게 꼬이는데요. 네, 무튼 내용을 좀 더 보자면 일단 과거 제닛 옐런의 비트코인에 대한 기조들을 한번 보게 되면 비트코인에 대해서 극도로 비효율적이다. 투자자들은 손실을 우려해야 한다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강력하게 내비추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옐런 장관의 기조도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얼마 전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권에 관하여 책임 있는 혁신의 촉진이라 이야기를 할 뿐만 아니라 이 CNBC와의 인터뷰에서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하여 아직까지도 회의적이나 건전한 시장의 혁신이 계속되기를 바란다라는 인터뷰 내용이 공개가 되어 상당한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갤럭시 디지털의 CEO이죠. 이 마이크 노보그라츠의 경우는 암호화폐 시장의 인기가 상승했다는 것을 체감한다며 의회의 스탠스가 완화될 것을 기대한다라는 발언까지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제 제닛 옐런의 연설이 미국 시간으로는 7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8일 정도에 진행이 되며 이후 내용이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연설에는 정책적인 프레임워크를 제시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부정적인 분위기로서 진행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나 현재 진행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상황 속에 미국은 이 시장을 하루라도 빨리 받아들이기 위한 노력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암호화폐 시장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여실히 느껴지고 있는데요. 과연 4월 7일 연설 이후 시장의 방향성은 어떻게 진행이 되게 될지 또한 어떠한 내용이 나오게 될지 확인이 되는 대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저녁 퇴근 시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